오늘은 이 팟캐스트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했고, 교수님이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고, 제가 또 여기 계신 패널 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방향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게 좋을지 얘기를 진짜 해보면 좋겠다. 이래서 방송을 한 주 쉬고 모였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얘기를 하고 얘기를 좀 네, 해보겠습니다. 어, 그 일단은 제 목소리 다 들리시죠? 네, 네, 일단은 수고들 많으시고요. 정말 정말 쉽지 않은 그래서 제가 비록 이제 직접 참여하고 있진 않지만 사실 한 지난 2주 동안 그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한 게 이 지금 팟캐스트가 되더라고요. 그 기본적으로 그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청취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청취층의 어떤 니즈가 좀 채워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사실 그 이 상황으로 보이더라고요. 지난 2주 동안 이것들을 이제 들으면서 만약에 직문수를 들으신 분들은 호기심 있게 좀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외에는 뭐 좀 어쩌라는 거냐, 나 별로 수학에 관심 없다가 좀 전체적인 층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어떤 대화의 어떤 퀄리티나 그런 게 낮은 것도 아니고 또 이게 되게 귀한 것도 맞는데 문제는 사람들 자체 지금 벽이 너무 실제로 겪어보려니까 높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를 되게 전략을 잘 세워놓고 진행하지 않으면 진짜 좀 이도저도 아니게 될 거가 사실 너무 우려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 어지간하면 제가 이런 식으로 뭔가 간섭하는 형태로서 뭔가 얘기하는 걸 원하지 않는데 이거는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는 게 맞겠다 싶더라고요. 저한테 어떤 명확한 솔루션이 있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꼭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같이 좀 대화를 좀 하는 게 아무래도 낫지 않나. 그래야 적어도 저희가 뭔가를 하면서 실제로 좀 쉽지 않은 걸 느끼면서도 좀, 좀 해나갈 수 있는 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몇 가지 그래서 필요 조건들부터 좀 나열을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이게 공감대가 같은지에 대해서 같은 페이지에 올려놓기 위하여 어, 만약에 제가 지금 채널에서 주어지는 스터디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조회수나 이런 걸 전혀 신경 쓰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스터디에서 사람들이 배우는 것이 핵심이지. 그리고 그 레코드들을 보면서 누군가가 뭐 같이 배우면 그냥 배우는 것이지. 이게 무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각자 함께 이제 모여서 공부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반면에 저는 팟캐스트는 그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만 그냥 단순히 대화를 하고 좋은 것들을 레코드로 남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특정 층들의 사람들이 이 레코드본들을 보고 그리고 그 레코드본을 토대로 해가지고 어떤 진짜 어떤 라디오 방송 듣는 것처럼 뭔가 좀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를 필요 조건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좋다가 아니라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지금 팟캐스트라는 의미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다르게 생각하시면 알려주시죠. 그냥 나만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일단은 팟캐스트라는 이런 말 맞다나 이거는 라디오 방송이고 어떤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전달이 되어야만 된다. 사실 이게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랑 관련해 가지고 그 일반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다른 생각 있으시면 알려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번 필요 조건이 어떤 부분이 되냐면 그 사람들이 수학을 싫어해요. 지금 제가 반드시 고려하고 넘어가야 되는 중요한 사항이 대화에 따라서 수학을 좋아할 수 있고 선이 아니라 수학에 대한 기본적인 혐오의 정서가 너무 커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아무리 박전 선생님께서 이제 그 매주 질문을 잘 만들어 가지고 그 대화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클릭을 안 해요. 왜냐? 그 질문의 퀄리티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수학을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직문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중에는 그거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으신 분들은 재미삼아서 눌러보실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면 나 꼴도 보기 싫은 수학을 왜 또 굳이 이게 무슨 무한대 하씨 약간 이 정서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현재 정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 1번이 일단 저희는 라디오 방송으로서 이걸 하고자 하는 것이고 2번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수학을 너무 싫어하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게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지만 그렇게 할 생각은 전혀 아닙니다만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저희의 실패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실제로 난이도가 너무 높은 지금 태스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1번을 포기하면 괜찮아요. 우리끼리 그냥 재밌는 얘기하고 만다. 이러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거를 성공시킬 선례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실제로 수학을 토대로 해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어떤 소위 말해서 그냥 예를 들어서 무슨 수학계 난제가 풀렸을 때 그 떡밥용으로 무슨 한 5분 10분 영상 만든 이런 게 아니라 매주 고정 팟캐스트 형식으로 이것들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선례가 대한민국 건국 이래 단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태스크는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필수권 1번 그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고 2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사람들이 수학을 싫어하는 것이 문제이다. 자, 그래서 일단 저는 이 두 가지가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저가 느끼기에는 이게 이 전제가 바뀌면 바뀔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그 박 선생님께서 어떤 이게 문제 풀이 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제가 어라고 생각했던 게 2번을 바꾸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 사람들이 여전히 안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문제가 얼마나 재미나냐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냥 수학이니까 문제. 아, 그러니까 지금 되게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 팟캐스트 하려고 하는데 수학이니까 안 본다는 거 어쩌라는 것이야. 그래서 여기서 그 형용사랑 명사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수학을 명사로 하는 한 지금으로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소위 이제 직문수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도 많으면 제 생각엔 고정 청취자가 50명에서 100명일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원하는 조회수가 아니에요. 라디오 방송으로서. 그래서 수학을 명사로 잡는 식으로 팟캐스트를 했다가는 아 이거는 아니 안 되겠다. 현재로서는 도무지 안 되겠다.가 제가 했던 생각이었고. 하지만 이건 제 어떤 제안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제가 그냥 했던 생각들을 그냥 공유해 드리는 거. 입니다. 그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이제 의견과 방향성을 저는 기본적으로 따라갈 생각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수학을 형용사로 바꾸지 않으면 이거는 답이 없겠다. 그래서 명사를 대체를 해야겠더라고요. 아, 이게 팟캐스트를 무엇을 하는 팟캐스트냐고 했을 때 수학적 땡땡이면으로 바꾸는 방식이어야지만 사람들이 이거를 신경 써서 보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오히려 수학이 타겟이 아니라 수학을 토대로 해서 라디오 방송의 성격이 되도록 하되 수학 자체를 그러면 약간 이런 상상하는 거예요. 예컨대 그 라디오 방송 같은 걸 보면 예를 들어서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가끔은 어떤 얘기들을 해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저희가 이제 제가 10대 때 어떤 즐겨 듣던 어떤 이제 라디오 방송 같은 거에서는 가끔 가수들이 초빙돼 가지고 그냥 본인들 얘기하는 것들 그냥 그 자체가 재밌어서 들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라디오 방송이니까 이거 타겟을 사람으로 바꿔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수학은 매개체고 수학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 가수의 꼭 알고 있어서 그걸 듣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나오면 이게 인간 대 인간끼리 대화를 하는 거니까 그냥 그게 재밌으니까 저는 듣는 면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라디오 방송의 어떤 기본적인 성격, 꼭 정보 취득이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수학을 매개체로 해서 대화를 하는 그 실제로 그게 여기 계신 분들이 하고 계신 게 맞잖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거를 실제로 대화를 하는 과정도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그리고 이 질문을 잘 해석해서 전달해 주긴 이 성격보다는 각자의 되게 인간미가 드러나되 그걸 수학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대화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 부담스럽지 않은 거가 저는 2번이 배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니. 그래서 나 수학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얘기를 듣는 거는 관심이 간다. 예를 들어서 그 좀 약간의 좀 민감한 떡밥이긴 하겠습니다만 여기 이제 재수생이라는 닉네임을 다시는 분 입장에서 수학에 대해서 재수하는 입장에서 느끼는 생각 이런 거라면 제 생각에 이거 조회수 많이 올라가요. 그렇지 않나요? 이런 건 다 지금 한국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람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여기서 슬쩍 바뀌어 있는 부분은 뭐냐면 수학을 얘기한다가 포인트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얘기를 듣는 사람의 대화를 듣는다가 포인트. 그러니까 그 명사를 사람으로 바꿨다가 좀 더 적합한 정서이고요. 그리고 거기서는 할 얘기들이 무궁무진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게스트를 초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그 강성원 교수님께서 계시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지금 다 솔직히 수학 공부 당연히 하지만 학벌 때문에 하잖아요.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면 그 여기서 예를 들어 과거나 그런 데 가려는 친구들 그리고 과거 애들 그런 데 있을 때 카이스트 가서 그러니까 그 좋은 고등학교 나와서 카이스트 나와서 교수 되면 행복하냐?
이게 되게 떡밥이지만 그 알지만 이런 식으로 유혹하는 것들은 먹힐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허민희 선생님께서 과외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과외를 하면서 그 제가 좋아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그 수학 공부가 성공하는 애가 실패하는 애들 이 몇 가지 1, 2, 3번 애가 뭔 느낌인지 아시죠? 그런 것들은 눌러볼 사람이 많을 것 같고 여기 연대생 있잖아요. 그 연대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연대생이 수학에 대해서 그 이거를 그 수학을 포인트로 잡지 않고 사람을 포인트로 잡으면 낚일 사람은 많아요. 그리고 여기 초등학교 교사께서 디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용사랑 명사를 바꾸고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 그 대화 끝에 남는 게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남도록 하되 그 매개체를 사람이 되도록 하면 2번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1번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어떻게 보면 그냥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얘기 드린 거는 수학의 즐거움이란 채널과는 별개로 기본적으로 이 수학이라는 화두는 굉장히 민감한 화두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제 민감하게 반응할 소재들은 많다고 생각해요. 가령 어제 제가 단톡방에 올렸던 뭐 학벌에 대한 이슈 이런 거 사람들 다 우호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 얘기들 나누기만 한다면. 그랬을 때 저는 만약에 그래서 이제 제 첫 번째로 정해야 됐던 게 제 입장에서는 이게 정확하게 팟캐스트가 되는데 뭐가 어려운 문제이냐 실질적으로 했을 때 그거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 그랬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학을 자체를 매개로 얘기가 좀 답이 없으니까 그거를 형용사 정도로 섞어서 얘기하는 걸로 간다고 하면 그러면 수학의 즐거움이라는 이름의 채널에서 주어지는 팟캐스트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느냐 만약에 사람을 타겟으로 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역시 이것도 다 연결되어지는 얘기인데 사람이 포인트이지 지식이 포인트가 아니라 그래서 똑같은 지식에 대해서도 내가 이걸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학벌에 대한 거가 아니라 학력에 대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똑같은 거를 보더라도 내 방식으로 보고 나의 관점에서 이것들을 감상하는 가운데 내 것들을 쌓아나가는 그런 어떤 가치와 즐거움들을 알고 또 그런 가치들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공부하는 10대 학생들한테도 예를 들어서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한 결과로 경쟁에서 밀려서 무슨 소위 말해서 가장 좋은 대학에는 못 갈지도 몰라. 왜냐하면 거기 가는 사람들은 어떤 수가 한정되어 적이고 그냥 운이 나쁘게 너가 그걸 못 갈 수도 있고 운이 좋으면 갈 수도 있어. 하지만 못 간다고 해서 실패가 아니고 간다고 해서 성공이 아니야. 인생은 그렇게 끝나지 않아. 그리고 오히려 그 한 번 소위 말해서 한탕주의 그냥 한 번 그렇게 좋은 대학 가면 인생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것 같지? 아니야. 여전히 인생에 공짜가 없고 서울대를 가서도 배워야 될 게 있고 안 간다고 해서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여전히 가능성에 있어서는 제약이 있는 게 오히려 그런 가치들을 전하는 쪽으로 저 말 그대로 우리는 어떤 그런 세상적 기준에서의 성공을 단순히 얘기하려는 게 아니야. 그리고 실제로 그게 맞다라는 것들을 지지하는 그런 팟캐스트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힐링의 성격을 갖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그런 성격의 방송이 세상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면 수학에 대한 얘기를 하면 대부분 내가 지금 어떻게 나를 그 소위 말해서 그 학부모들을 가진 정사가 다 거죠. 일단은 좋은 대학만 가면 이게 보상 심리잖아요. 근데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보상 심리를 이해는 해주지만 무슨 그게 어떤 마음인지 공감해 주지만 그거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인생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너의 삶을 살아. 그리고 너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 수학적인 알아감이라고 하는 거는 즐거울 수도 있고 되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요소야. 그리고 잘 안 된다고 해도 괜찮아. 그래 잘 된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야. 이런 가치들을 전하는 거라면 저는 이것들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어떤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냥 문제 쌈박보면 들고 와서 그냥 그거에 대해서 있어 보이는 약간 도사가 해석해 주는 것 마냥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본인들이 공부하면서 알아서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저는 솔직하게 생각하고 아주 가끔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메인으로 했다가는 저는 이도저도 아닐 거라고 저는 솔직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대화 끝에 남아야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이해와 격려와 근데 그게 그냥 오히려 약간 좀 다른 방향성의 격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나 일단은 대학만 잘 가면 그래서 지금 내 모든 걸 갈아놓고 있어 라고 하면 아니다 대학 잘 가도 안 끝난다 산 넘어 산 절대로 안 끝난다 그리고 못 가도 실패 아니다 전혀 그런 정서가 아니야 너 그 대학 가가지고 그 대학 교수가 얼마 버는지 아니
너 그게 정말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니? 약간 그 그냥 이거 피상적인 얘기들이 아니라 정말로 해줄 말들이 사실 적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 AI 시대, 이 급변해가는 이 시대와 이 어떤 한국 어떤 이제 상황과 이런 것들 먼저 조금만 틀어서 해주면 해줄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팟캐스트를 가져가면 여러분들도 사실 해볼 생각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걸 나중에 녹취로 남기더라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대화들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좀 그 했던 생각들은 그런 방향성입니다. 그냥 어떻게 크게 어떻게 이렇게 일단 하자 이런 거 자체보다는 저희가 팟캐스트를 할 거라면 기본적으로 그 어떻게 되어야 되냐. 저는 그래서 사실 이 컨텐츠가 그 제가 빈말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지난 2주 동안 제일 많이 고민한 게 수질 채널 이때까지 렉처들만 해왔어요. 올려왔던 레코드들이.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좀 확장하는 성격을 갖고 제가 가끔은 이제 팟캐스트나 이런 썰풀 같은 거 올리면 그게 사실 한 조회수가 한 1,000 정도는 나와요. 근데 제가 그것도 사실 전 조심하면서 올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학계에 속한 사람이고 그리고 학계가 너무 좁아요. 그래서 어지간한 사람이 저를 다 알거든요. 농담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조금 의뢰 입장에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미국에서 테뉴어 트랙을 찾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한국에 돌아갈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저 사람들의 눈치를 제가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극을 안 하려고 제가 굉장히 애를 쓰는데 그게 한 조회수가 1,000 정도가 나오는 걸로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에 제가 저도 인맥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저도 예를 들어 진짜 MIT에서 박사한 사람들 알고 그런 사람들 제가 끌어들여 가지고 그 민감하게 떡박 몰면 조회수 10,000 이상 나오는 것도 일도 아니거든요. 사실 얼마든지 자극적이고 민감하게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일부러 전혀 안 하거든요. 그게 맞다고 생각도 안 하거든요. 근데 어, 이 팟캐스트는 방향만 제대로 살려주고 그 썸네일 어떤 그런 것만 사람에 대한 것만 되게 잘 포인트가 부각이 되면 이때까지 채널에 올라오는 이 조회수 기껏해야 1,000달이랑 비교도 안 되는 조회수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이게 제 문제로서 사실 이게 민감한 거거든요. 이게 여러 의미예요. 조회수가 잘 나와야 된다도 있는데 이게 잘 나오고 나서 이게 되게 건강한 방향으로 구조적으로 가도록 잡아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냥 지금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걸로 그냥 레코드하고 마는 거는 전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겠다면 그거는 괜찮아요. 그건 그냥 채널에 그냥 올라가는 한 가지 컨텐츠로 해버리면 되는 문제니까. 그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재미셨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다른 팟캐스트에 대한 제의나 그런 게 들어오면 제가 지금 말한 방향성으로 저는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멤버십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 지금 그 팟캐스트를 운영하는 이 5명이 어지간한 어떤 이제 사람들의 니즈나 질문들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 받아줄 층이 지금 다 있어요. 소위 말해서 그 지금 보십시오. 재수하시는 분. 얼마나 이게 10대 이 모든 얘기들을 공감하고 들을 수 있는 입장에 물론 정확한 재수가 아니라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서를 이해하시는 입장에서 그리고 그 소위 말해서 연대 간 거 아무것도 그 되게 쉽지 않은 거 맞잖아요.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연대 간 거. 그리고 교수님 들어가 계시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잖아요. 과외선생님 들어가 계시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생이니까 이거 그러니까 어지간한 거 지금 다 받아줄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식으로 생각이 드냐면 나중에 사람들이 이걸 본 다음에 예를 들어 리플이 되었든 아니면 진짜 섭외가 되었든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소재들로 대화를 하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저희가 알고리즘 타는 건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방향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방향과 그 방향 끝에 저희가 어떤 거를 결국에는 남겨놓고자 하느냐 이 대화 끝에 그것만 잘 정해놓고 가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조회수 당분간 조금 안 나오는 건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 한번 보면 사람들이 아 이거는 맞는 말이다. 그리고 저는 만약에 이게 사람을 타겟으로 한다면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층은 세 가지 층이거든요. 만약에 사람을 타겟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는 엄마한테 치여 있는 10대들. 대학에 가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10대를 갈아놓고 있는 그 친구들. 그리고 엄마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간 대학생들. 이게 그 다 어떻게 보면 그 이 10대 때 다들 뭔지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떤 결핍적인 정서들, 어떤 학벌에 대해서 배제되고 이런 거에서 이제 오는 기본적인 이 수학에 대한 혐오적인 정서들. 어떤 이쪽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2번이 사람들이 수학을 싫어한다고 하는 게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쪽이 시장층이 되어지면 볼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신경을 쓰는 그 대화를 하는 근데 보통 그 대화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소위 말해서 그 사람들한테 결국엔 이제 어떤 그 수익 창출을 위해서 어떤 이제 그 학벌이 가장 높은 경우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대단한지 이쪽으로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단톡방에서 보면 이제 정유님 계속 대화를 하시잖아요. 어떤 학벌에 대한 어떤 전문대에 대한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상처를 치유하는 쪽으로 이해해주고 그리고 뭐 전문의가 정말로 괜찮다. 그 인생 망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이 미래는 모른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주는 그거는 전 들을 사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는 그런 상처에 저는 쌓여서 살아가는 성인들도 많이 봤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당연히 핑계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속된 말로 불쉿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좋은 학벌을 갖고 있는 경우들도 열등감을 가진 경우들을 저는 봤어요. 좀 웃기는 정서라고 솔직히 생각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되게 좀 웃기는 게 이게 전 열심히 하는 모티베이션으로 틀렸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할 바엔 열심히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어떤 그런 결핍적 정서를 그런 방식으로 메꾸는 건 자기 내면에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못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렇게 잘할 거면.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건강한 정서로 잘하는 것 자체를 그렇게 많이 못 보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정서가. 근데 왜 이제 다 서울대 가려고 서울대가 진짜 대단해서라기보다는 물론 대단할 수 있겠지만 다 거기서 배제되지 않으려는 그리고 내가 남에 비해서 상대적인 우위에 서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주입된 정서들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리고 이제 오히려 그렇게 공부를 해서 서울대를 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수학 공부할 게 없는 거나 상대적으로 우위에 선 거냐고 하면 전혀 그런 게 아닌 그리고 결국엔 자기의 공부를 하는 거라는 거를 약간 그렇게 남도록 얘기들을 해주면 이거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명사가 수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그리고 팟캐스트고 라디오 방송이니까 전 그게 맞지 않나 싶고요. 안 그러면 그냥 직문수에 대한 해석,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정말로 근데 이건 좀 시간이 지금보다는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보다 좀 더 한 천여 명 이상, 아, 그러시군요. 숭실대도 좋은 학교죠. 연대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숭실대 가는 것도 숭실대 포함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서울권 학교 가는 거 너무 어렵잖아요. 미쳤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제 사연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면 한 시간도 부족할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해요. 내가 그렇죠. 다 그럴 거, 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 음, 네, 그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고요. 이 팟캐스트에. 일단은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다가 사람들이 좀 늘어나면 직문수에 있는 얘기들을 포함해가지고 어차피 그 어떤 매해도 굴러갈 방식이고 좀 더 어떤 이 매니아층이 두터워지면 그때는 원래 하시려는 방향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는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 한 500명만 되더라도 지금 단톡방에서 이전 선생님처럼 어떤 찬양하는 사람들이 한 500명만 되더라도 그때는 해도 돼요. 근데 한 명일 때는 하기가 힘들어요. 볼 사람 없으니까. 네. 일단 이게 제가 어떤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하고 있는 생각이고요. 근데 이거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제가 이걸 직접 하고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는지는 저는 당연히 그걸 따라갈 생각입니다. 따라갈 생각이지만 네, 일단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필요하면 여기서는 좀 시행착오를 좀 겪어도 괜찮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어차피 초창기이고 좀 처음에는 그리고 아마 이제 실제로 조회수들이 좀 많이 나오면 여러분들도 좀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리플들 달리는 거 보고 여러분들 주변도 듣는 거 보고 그리고 약간 수질 채널이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채널이긴 한데 이게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컨텐츠가 다들 이제 그런 성격이잖아요. 막상 눌러보지는 않지만 구독 취소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뭔가 독특한 딱 그 성격의 채널이다 보니까 되게 매니악한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수질 채널이. 그래서 가끔 이제 제가 렉처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렉처를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아주 1년 중에 간헐적으로. 그러면 다음날 이제 그 주변에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요. 너 그 수술잘 나온 거 봤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이 알려져 있는 채널이거든요. 좀 웃겨요. 좀 그 정도는 지금 갖고 있는 채널인데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연락이 아직 안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타겟을 하는 층은 그 사람들이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당연히 이거를 보지 않죠. 그 사람들이 이제 오히려 이제 본인들이 신경 쓰는 게 있으니까 굳이 이 이상한 채널의 영상들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레코드본들을.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추구하고자 하는 건 기존의 이 12,000명의 이 구독자층이 아니라 오히려 약간 좀 그래서 저는 약간 오마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약간 이제 그러니까 오은영 선생님의 금쪽이 혹은 이제 결혼 리포트
그러니까 어떤 수학에 대한 문제와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어떤 것들을 공감하고 들어주는 어떤, 그러니까 들어주는 입장이 좀 더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들어주다 보면 많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그거 자체를 팟캐스트로 하면 되지 않나 싶은 약간 생각이고요. 그냥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제 얘기는 이게 끝이고요. 너무 길게 얘기해서 죄송하고요. 아, 그러면 저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그러니까 10살, 11살, 12살은 알아요. 왜냐면 주변에서 많이 보니까. 근데 중고등학생은 잘 모르는데, 여기 기도균 선생님이랑 안영민 선생님이 몇 학번이신 거예요? 저는 스무 저는, 살이에요. 아, 네, 예. 저는 나이로 23살이에요, 우선. 아, 네. 그럼 안영민 선생님의 고등학교 때의 주변, 그러니까 죄송해요. 제가 실례면은 실례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고등학교를, 그 일반 고등학교를 나오셨나요? 네네. 그 주변의 10대들이 어땠어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프레임에 입각해서 보면, 아, 대학만 가면 나 이제 인생 끝난다. 이제 약간 그런 정서가 있나요? 대학만 가면 뭐 인생이 끝난다기보다는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일단 대학은 가죠? 약간 그런 거 같은데? 그래서 뭐, 그리고 일단 요즘은 또 막 부모님들이 막 이렇게 꼭 막 서울대 가라 뭐 이것도 물론 있는데 근데 요새는 그 유튜브가 되게 많이 돼 있으니까 그 대학마다 또 그 유튜브에서 막 홍보대사 하는 막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그 재학생들의 어떤 막 브이로그 막 그런 것도 많이 올라오고 근데 요새는 오히려 약간 그냥 친구들이 좀 자발적으로 막 아 나 막 연대 가고 싶어 막 연고전 막 하고 싶어 막 그런 것도 꽤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허윤희 좀 선생님 보시는 10대들은 어때요? 대학교 진학이나 뭐 수학 공부에 대해 좀 동기를 갖고 오나요? 그러니까 중학교까지는 사실 동기가 없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대부분이에요. 아닌 애들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그 동기가 생기는 시점은 애들마다 진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중3 때 자기는 미술 쪽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하기 시작하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중3 때 같은 중3이어도 아직 정신 못 차리고 그냥 공부하라니까 하라는 애들도 있고, 정말 다양해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그 비중이 조금은 늘어나죠. 그 동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동기인지는 진짜 다 다르거든요. 어떤 애들은 이과를 꼭 가야 되겠어. 무슨 뭐 의대를 가야 되겠다든지 뭐 무슨 과를 특정해가지고 요 과를 꼭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는 애들도 있지만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왜 브이로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연고 TV니 무슨 서울대에서 서울대생들이 하는 그런 TV도 뭐 유튜브 방송도 있고 해가지고 거기에 출연을 하겠다라는 게 목표가 돼서 공부하는 애들도 있고요. 정말 동기들이 다양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엄마의 등살에 못 이겨서 공부하는 애들이 상당수 많기는 하나 제가 느낄 때는 예전에보다는 본인이 조금 더 하겠다라는 애들도 예전보다는 조금 비중이 있는 걸로 저는 좀 약간 체감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근데 엄마들이 등살은 무시는 못하기는 해요. 특히 중학교 초반 때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럴 때는 그렇기는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본인이 하겠다라고 하는 애들도 되게 많거든요. 자발적으로 오는 애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딱 어떻다라고 얘기를 네, 딱 단정 짓기는 좀 쉽진 않죠. 그러면 그 수학에 대한 그 생각은 어때요, 안영민 선생님? 뭐 수학은 그냥 그 대학 가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통 하죠. 아, 그래서 그러니까 네. 수학 못하면 대학 못 간다? 그렇죠. 거기서 변별력이 제일 많이 발생하니까. 네, 그리고 수학은 이게 따라가는 게 힘드니까. 그러니까 아, 막 국어나 뭐 영어 같은 건 막
뭐 중학교 때 좀 안 하다가도 뭐 고등학교 때 다시 뭐 마음 잡고 열심히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수학은 그게 조금 더 어렵다 보니까 뭐 그런 게 있죠. 음, 불가능하다. 한번 쳐지면, 뭐, 불가능까지는 아니어도 힘들다. 예, 뭐. 음. 근데 또, 그러면 기독교 선생님 3년 전일 거잖아요. 고등학교 때. 혹시 외국에서 나오시거나 그러진 않으셨죠? 아, 아닙니다. 그때는 어땠어요? 제 주변을 보면 그냥 공부를 아예 안 하거나 그냥 일단 그냥 공부를 하는 거죠. 무슨 목표가 있어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일단 뭐 대학은 잘 가면 좋다는 말이 많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공부를 일단 열심히 하고 수학은 근데 보통 다 싫어하죠. 그냥 어렵고 문제 안 풀리고 이러니까 다 싫어하고 재미도 없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땐 수능 딱 치고 약간 갈리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어 약간 자기 성적에 조금 불만족해가지고 계속 수능을 보는 친구도 있고 지금까지 수능 보는 친구도 있고 아니 이미 대학 가가지고 대학생활 다 잘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거, 약간 그런 거에서 열등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조금 있어가지고 더 좋은 대학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 실제로 서울대 갔는데 서울대 갔으면서도 되게 방황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내가 지금 여기 와서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도 많고 오히려 약간 그런 고민들은 제 주변을 보면은 고등학교 때 생긴다기보다는 오히려 수능 치고 나서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다 그냥 다 기계처럼 공부만 했거든요. 우리 고등학교 애들을 보면은. 그래서 제 경험이랑 기억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음, 요즘 애가 사실 N수생이 되게 많아지는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는 약간 뭐 대치동이나 이런 데서는 그냥 4학년, 5학년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거든요. 고등학교 4학년은 거의 기본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냥 조금 마음에 안 들면은 이렇게 바로 그냥 반수, 뭐 재수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좀 많은 분위기인 것 같긴 해요. 저희 때는 사실 재수한다 그러면은 되게 큰 일이었었거든요. 제가 네. 98학번인데 저희 때만 해도 재수한다 그러면 제 동생이 재수한다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엄청 혼나고 재수 못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즘 같았으면은 재수하라 그랬으면은 재수한다 그랬으면 그냥 해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 정도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전하고. 그 의대 몰빵이라는 흔히 말하는 그 말이 사실이에요. 많이 그래요. 어, 많이 그러는데 그게 근데 주변에서도 굉장히 많은 애들이 의대 가고 싶어 하는 애들이 많죠. 근데 엄마들도 많이 보내고 싶어 하기도 하고 음, 그런 게 좀 많이 심해지고 있기는 해요. 음. 네, 저도 그런 말 들어봤어요. 강성훈 교수님 학교에는 그 20살 애들이 오나요? 저희는 음, 일단은 좀 나뉘는데요. 네, 공대가 아닌 계열. 저희 학교는 원래 어디가 메인이냐면은 사회복지 이런 쪽이 메인이에요. 네. 그쪽은 40대 이상 분들이 대부분 오시고, 대취업 목적으로. 그렇죠. 네, 네, 그런 쪽, 그다음에 뭐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런 거 네. 하려는 분들이 많이 오시고, 공대는 주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음, 네, 20대 딱 그 평균 나이가 30 정도 돼요. 그런데 뭐 예전에 뭐 공부를 했었는데 좀 오래돼서 다시 공부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대학 안 가고 그냥 취업했다가 학위가 필요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죠. 아예 공대가 아니었는데 그 취업을 그런 엔지니어 공학 분야의 회사로 취업을 해서 그 회사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학교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그 친구들은 수학에 대한 마인드가 어때요? 좋아하는 피해갈 수 사람은 없잖아요. 없죠. 네?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아, 그래요. 네, 좋아하는 음,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지금 3년째인데 여기 네. 우리 학교에 온 지가 3년째인데 이 학생은 좀 남다르다. 그러니까 질문하는 퀄리티가 다르다라는 학생을 올해 처음 봤어요. 음, 3년 동안.
그 학생은 진짜로 물어보는 그 질문의 퀄리티 자체가, 그러니까 그 일단 본인이 호기심이 많고, 그다음에 배우려는 의지가 있어요. 그 한 명 외에는 일단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잖아요. 다 마음이 급해갖고 오는 그런 사람들이잖아. 내가 빨리 학위를 따가지고 재취업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데 이거 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와? 나는 빨리 점수를 따야 되는데 약간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바닥부터 싫은 거예요. 제가 느낀 정서는 뭐였냐면은 필요악이라는 느낌이에요. 아, 졸업은 해야겠고. 그런데 저는 그 저희가 그 원격 대학, 사이버 대학인데, 네, 사이버 대학은 보통 그렇게 어렵게 안 가르치거든요. 네, 일단 그 뭐라 그래야지, 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기초 학습 역량이 많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다 네. 보니까 어렵게 가르치면 너무 어려워해요, 다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수준을 낮춘다고 했는데도 어려워하지만, 또 제가 생각하는 마지노선이 있기 때문에 그 마지노선 밑으로 내려가진 않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고. 그런데 제가 느낀 기본적인 정서는 그거예요. 이건 필요악이다. 정말 싫고 너무 어렵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졸업하려면은, 그리고 시험 점수를 얻으려면은 내가 하긴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하겠다. 약간 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 필요한 도구라 필요악이 아니고 이거 못 따면 졸업하기 위한. 전필이라 졸업을 못 하니까 네. 그런, 그런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지금 그냥 도로 여쭤봤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다 나온 것 같아요, 사실은. 어, 저도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다변화돼 있어요, 생각들이. 그런데 두 번째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생각이 없어요. 굉장히 다변화돼 있고 굉장히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갈아넣는 학생도 별로 없어요. 갈아넣지 않아요. 요즘 제가 보는 친구들은 갈아넣지 않고 약간 믹서기 한 반 바퀴 돌려보고 안 갈리면 그냥 안 돌려요. 그냥 안 해요. 그 그렇게, 말씀 너무 공감이 돼요. 네. 맞아요. 예. 근데 그게 저는 사실 이해는 되거든요. 왜냐면 예전에 비해 확률이 너무 낮아졌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런 건데, 그리고 심지어 부모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로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뭔가를 이렇게 설계를 할 때 내가 이거 이렇게 봤는데 이게 제일 확률이 높으니까 내가 이걸로 가야겠다. 그러니까 여기다 갈아 넣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까 다변화 얘기를 왜 말씀드린 거냐면은 아, 내가 여기서 뒤떨어지니까 소외돼서는 안 돼. 그런 마음도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뭐 하니까 하는데 안 되면 뭐 모르겠다. 약간 요즘 청년이 자발적 실업이 30만이라고 뉴스에 나왔더라고 보니까. 그게 통계 안 잡히거든요. 자발적 실업을 하면 실업자로 안 잡혀요. 근데 뭐 경제 구조도 있고 사실은 우리 밑대가 돈을 잘 벌었으니까 자기가 돈 안 벌어도 가게를 이렇게 부양해야 될 필요도 없고 그렇다 뭐 그런 것도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분석해 본 건 아니니까. 어쨌든 제가 본 현상들은 제가 보는 10살, 11살, 12살 애들도 굉장히 생각이 없고, 굉장히 계획이 없고, 그냥 될 대로 되리라 해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말씀하신 그 공부 있잖아요. 자기 생각을 쌓아 올리고, 자기 거를 만들고, 그런 공부를 하는 학생이 그러니까 100명당 한 명이라도 있으면 다행일 정도예요. 솔직히. 예. 그런데 그게 공부를 미워해서거나 또는 엄마가 뭐 이렇게 그런 집도 있긴 하죠. 그런데 저희 상담하다 보면은 그냥 건강만 하면 된다는 학부모도 되게 많아요. 공부시키지 말라고 그래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학교에 가서 공부를 시키지 말라고 그러면 나보고 어쩌라는 얘기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게 말은 못하고, 예. 그것도 이제 제가 무슨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거냐면은 얘가 한 2년 정도 뒤쳐졌어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데는 2년을 뒤쳐지면은 그 특수반을 보내거든요. 사실은.
그걸 정확히 재요. 재서 얘 많이 뒤처지면 보내요. 아예 학교를 반을 따로 편성한다던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따라잡게 만들어야 하고 그걸 또 공감을 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 2년 뒤쳐졌다. 힘들다, 쉽지 않다. 그랬는데 저한테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도 그 소리를 한 5번 넘게 들었어요. 저희 애는요, 공부 안 해도 되고, 몸만 건강하면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이후부터, 그러니까 애들한테 하고 다니는 말이 뭐냐면은 학교 꼭 안 나와도 된다. 제가 그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학교는 공부하러는 되고, 나오지 마라, 그냥. 그 지금 뭔가를 해라, 그냥. 차라리 하고 싶은 거.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안 가요. 안 나와도 된다. 근데 더 슬픈 건 뭐냐면, 더 슬픈 거는 제가 이것까지만 얘기할게요. 초등학교에는, 물론 중학교에도 그런, 중학교까지는 그런 애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집에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요. 왜냐면 봐줄 사람이 없어요. 학교가 보육원이에요, 보육원. 요즘에는, 실제로. 예. 그래서 약간 그런 정서도 있어요. 부모님들이 애가 늦게 온다고 좋아해요. 그래서 근로자의 날이잖아요. 그럼 다 쉬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영업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민원 와요. 왜 학교 문 안 여냐고. 그래서 학교 문을 열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취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그쪽 방향을 가는 것도 근본적으로 저는 되게 응원하는 바이고, 뭐, 그런데 제가 살펴본 10대들은 그렇더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네, 저는 이미 미국을 온 지 좀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게 굉장히 부정확할 겁니다.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제가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만 남기라면 놀랍도록 다변화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남기라고 한다면 놀랍도록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그거 한다고 하셨을 때 든 생각이 뭐냐면은 이거 영상을 편집을 다시 해야겠다. 약간 감성나게.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약간 모닥불 피워놓고 딱 봐도 이거 힐링이다 이렇게 보이게 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건 너무 갈아 넣어야 돼서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예. 그러니까 10초 만에 모든 걸 결정해요. 예. 앞에 10초 보고 아니면은 그냥 뒤로 가기. 네, 그 버스에서 보면은 유튜브도 다 쇼츠 보거든요. 네, 쇼츠를 그냥도 안 보고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봐요, 이렇게. 네, 이렇게 봐요, 이렇게. 그 그래서, 편집을 제가 그렇게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제가 대화를 하고 레코드가 남았으면 그 중에서 가장 메인으로 그 남기고 싶은 대화를 알려주시면 그 부분을 딱 처음에 따가지고 10초 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뭐 최현실삭이면 최현실삭 하고 로고 시동 이런 식으로 편집하는 거는 그 자체는 뭐 해드릴 수 있고요. 예. 근데 제가 말하면서 생각난 건데 차라리 쇼츠라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롱테이크인 팟캐스트를 하지 말고 진짜 조회수 올리기가 목적이라면은 차라리 쇼츠가 나을 것 같기도 해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뭐 그것도 그러다가 네. 이제 긴 거를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궁금하면 들어오게. 네, 뭐, 이건 아무 말이나 해봤습니다. 저는 할 얘기는 없어요. 네, 근데 그것도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합니다. 제 목적은 조회수는 아니에요. 근데 음. 저는 뭐는 원하냐면 고정 청취할 층은 있어야겠어요. 네, 그러니까 조회수가 많이 나와야 된다가 포인트가 아니라 이거를 올리면 어떤 경우들이 보겠구나는 해놓고 하고 싶은 거거든요. 너무나 당연히 그게 많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지금은 그걸 확보하지 못한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네, 그걸 어떻게 하고 싶으시냐? 어차피 그 시행착오는 겪어가도 되거든요. 모든 의미에서. 근데 어느 방향으로 하고 싶으신지 약간 그런 얘기인데 그냥 그대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쇼츠로 해도 괜찮고요. 근데 조회수를 높이고자 하는 이런 생각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재밌게 하시면 그냥 되거든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좀 쉽지가 않겠다. 그냥 그러니까 대화를 하고 싶다가 좀 맞는 정서입니다. 저는 이제 다른 분들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요거 팟캐스트 아마 처음 기획을 시작하게 된 게 제가 남겼던 그것 때문인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뭐, 다들 제가 최근에 다시 올렸으니까 또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제 얘기가 딱 그거였거든요. 대학생들
그다음에 아마 대학생들이었을 거예요. 대학교 1학년들 뭐 수학이나 물리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면은 정말 외워서 지금까지 문제를 풀어왔던 티가 너무 나는 거예요. 정말 딱 보면은 그런 티가 너무 나고 조금만 이 문제가 결국은 같은 걸 물어보는 건데 물어보는 방식이 조금만 달라지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예. 그래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제가 한 2달 전이죠? 3월 중순이니까. 거기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때 슬랙에다가 글을 남겼던 거였고, 거기에서부터 이 팟캐스트가 시작이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큰 흐름은 아까 그 조 교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박지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그게 너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공부를 너무 하기 싫은데 그냥 시키니까 외워서라도 점수는 나오게 그렇게 공부한 티가 너무 나는데 그런 방식으로는 고등학교 때까지 수능 보는 것까지는 될지는 모르겠으나 제 생각에는 대학교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공부해도 되게 가르치는 대학이 있다면 그런 대학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굉장히 근본적인, 그러니까 10대 때부터 공부하는 방식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는 게 이렇게 자명하게 보이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일단 내가 답답하니,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의 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뭐 한 가지 방법으로 뭐 수학에 대해서 처음에 우리 1, 2회 했던 식으로 그런 식으로 팟캐스트 그러니까 직문수를 그 베이스로 해서 팟캐스트를 만들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수학 문제 푸는 거는 사실 제가 아이디어를 낸 거였는데 그 아이디어를 제가 내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그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3가지 대상을 말씀하셨잖아요. 엄마한테 치여 있으면서 대학만 가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10대들. 그다음에 그러한 엄마들. 그죠? 그러한 10대들의 엄마들, 그다음 대학생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대학생들은 좀 논외로 치더라도 앞에 2 케이스를 초대를 하거나 사연을 받아도 왠지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입시 얘기로 결국은 모든 게 귀결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결국은 그런 식으로 가면,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공부라는 어떤 큰 범위에서 뭔가 상담소처럼 운영을 하고, 뭐, 팟캐스트로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수학이라는 카테고리에다가 딱 묶으려고 시도하는 순간, 모든 게 너무 입시로만 다 쏠려갈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은 너무 결국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게 되지 않겠냐라는 우려 때문에 제가 그렇다면은 아예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문제를 가지고 온 다음에 그 문제를 그러니까 요령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위한 어떤 그 기본 베이스가 되는 아이디어들이라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파고 들어서 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게 제가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냈던 아이디어였고 사실 제가 그 아이디어를 내고 나서 지난주 이 줌 미팅이 끝난 직후에 조금 살짝 후회까지라고 해야 되나? 이게 내가 아이디어를 내놓고도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문제풀이라는 게 그 왠지 아무도 안 볼 것 같은 과연 그 특정한 문제풀이를 했을 때 그 문제를 볼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예를 들어서 좀 유튜브에 보면 좀 큰 주제들을 다루는 영상들도 있잖아요. 뭐, 복소수는 왜 필요한가? 라든가, 제가 오늘 본 거는 어제구나. dx분의 dy는 왜 분수가 아닌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솔직히 좋은 주제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주제는 이미 너무 많으니, 그런 주제를 또 중복해서 다루기는 그러하니, 아무도 다루지 않았을 법한 주제를 실제로 문제를 가지고 오게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게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그런 영상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좀 다시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처음에 무슨 얘기 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죠. 아, 제가 처음에 팟캐스트가 시작된 이유. 아, 맞아. 아무튼 결론은, 제가 시작하게 된 이유는 제가 느낀 그 지금 10대들의 공부 방식은 너무나 잘못되어 있고, 그것을 어떻게든 한번 고쳐보고 싶다라는 것이 처음에 시작한 이유였고요. 그다음에 그게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상담소 운영 같은 그런 방식과 좀 잘 어울리게 묶으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그때부터는 실제로 그렇게 해보자라고 했을 때랑 실제로 또 해보면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거죠. 이게, 그러니까 입시 문제로 치우쳐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많은 학생들이 또는 많은 학부모들이 좋은 대학 가고 싶어요라는 목적만 가지고 다가오는 경우가 꽤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바꿀지, 그다음에 바뀌어질지도 모르겠고, 그런 것들이 좀 고민이라면 고민이고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그, 그 아예 구라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좋은 대학 보내준다고 해놓고 나오면은 그건 자기가 이렇게 원하는 대학이 좋은 대학이지 뭐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조금 그러니까 애매한 측면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상담하다 보면은 제일 그 무적의 단어가 그래도거든요. 뭐 이렇게 말 끝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래도 좀 이러면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어요. 그 이길 수가 없어요. 네. 또 다른 분들 네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지금 대화에서 이 중요한 부분이 건드려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 팟캐스트의 청취자를 생각했을 때 청취자의 층들 중에서 소위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을 넣을지 안 넣을지에 따라서 분수령으로 갈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강성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너무 입시 위주의 얘기가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우려스럽다 말씀해 주셨죠. 저도 그거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는데 그것과 연결되어지는 것으로 어쨌거나 팟캐스트를 그 관심을 갖고 듣도록 하는 층에 그들을 포함시킬 것이냐. 실제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그거에 관심이 있는 층들이 어쨌거나 듣도록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방향은 좀 많이 갈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는 내부적으로 정하고 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별개로 지금 누가 듣도록 할 것이냐에 대한 그 질문으로서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입시를 준비하는 10대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그들을 배제하고 간다라는 거는 상당히 그게 되게 좀 좁아질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은 더 좁아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역시 그 친구들을 포함시켜서 사기치는 컨셉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상담을 하려면 어쨌든 그 고민을 가진 친구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고민을 가진 친구들을 어디서 데리고 오느냐가 사실 제일 큰 문제일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컨셉 자체가 사실은 자기를 이렇게 내보내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블라인드 처리를 해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목소리도 들어가고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이런 데 나와서 하고자 하는 10대가 얼만큼 있을까 그것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많을까 과연.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건 그러니까 제가 10대랑 20대 이후가 갈리는 얘기입니다. 그 박지현 선생님께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으로 제가 여기서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
왜냐하면 10대는 성인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아직 온전히 본인이 책임을 지지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나와서 뭔가를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큰 용기와 어쨌든 격려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는 제가 뭘 해줄 생각이 있냐면 나오는 사람한테 3만 원권의 상품권을 줄 생각이 있습니다. 매주. 매주 누군가 왜냐면 그 사람들은 걔네들은 이제 뭐 그렇게 해주는 유의는 정도는 주는 거는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성인은 아니에요. 성인은 그렇게 해줄 생각이 없어요. 그거는 본인의 선택과 책임 미고요. 그래서 사실 그 10대한테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대들한테 사연을 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만약에 필요하면 이제 여기에 와가지고 대화를 하는 형식으로 할 거면 제가 어떻게 내드릴 수가 있냐면 채널에다가 커뮤니티 탭에다가 공지를 하거나 아니면 영상을 아예 따로 만들어서 신청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그 신청 중에서 사연에 따라서는 사연을 가지고 그냥 여기 계신 분들이 대화를 할 수도 있겠고 실제로 초청해가지고 대화가 되는 형식에는 3만 원권의 상품권을 주겠다. 그럼 만약에 그게 매주 진행이 되는 거라고 하면 제 입장에서는 상품권 4개를 그냥 매달 준비를 하면 되는 거죠. 그 정도는 당연히 지출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할 생각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소위 악용을 해가지고, 아, 그럼 일단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고,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냐면, 이제 그럼에도 그런 여지들은 일단 다 기본적으로 배제는 하고 싶고요. 그리고 성인한테는 줄 생각이 없습니다. 10대 그러니까 성인 미만한테만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네, 그냥 한 가지 보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저는 조금, 나머지 두 분 이야기를 들어보고 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시면은 그 다음에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뭐야? 사실 근데 10대가 뭐 이런 걸 나오는 게 약간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친구들도 있는데 또 이제 외향적인 친구들은 이제 오히려 막 그런 거 나가는 걸 막 이렇게 되게 막 원하고 막 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친구들은 보통 이제 수학 쪽에 있지 않는다는 거? 그런 친구들은 보통 뭐 노래, 뭐 춤, 뭐 이쪽에 있지. 뭐 수학을 좋아하는데 외향적이고 뭐 이렇게 방송 나가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 친구는 좀 찾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그 뭐지? 약간 어떤 그 뭐야 학벌에 대한 약간 그뭐꼭 좋은 대학 간다고 해도 뭐 다 되는 게 아니고 뭐 꼭 뭐 좋은 대학 못 갔다고 해도 뭐 다 망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그런 느낌의 뭐 상담소 느낌으로 진행을 할 거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까 얘기 나왔던 게 저희 얘기를 좀 하는 거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의 각자 개성이 있고 다 살아온 삶이 좀 다르니까 저희 얘기하면서 뭐 약간 힐링 느낌을 얘기를 한다. 약간 그걸 하나 들었었는데 그거는 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좀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약간 다른 분들을 이렇게 뭐 초청을 해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약간 같이 진행하는 그런 형식이면 사실 저는 10대는 좀 힘들 것 같고 오히려 20대가 그래도 좀 가장 많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 유튜브에 보면은 뭐 입시 상담소 뭐 아니면 뭐 학벌 뭐 고민 그런 거들이 꽤 있는데 근데 막상 거기에 댓글을 다는 그러니까 뭐지 아까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가도 막 다 풀리는 게 아니고 좋은 대학 안 가도 뭐 꼭 망하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식의 생각에 동의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댓글을 다는 분들은 사실을 보면 거의 대학생 이상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자기가 뭐 좋은 대학을 가봤는데 혹은 아니면 그렇게 좋은 대학은 못 갔는데도 뭐 막상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통 댓글이 달리지. 뭐 10대 친구들이 뭐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동의를 하거나 뭐 그런 거는 잘 보지를 못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그냥 약간 저희 얘기를 하는 쪽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20대 쪽으로 가거나 약간 제 생각에는 그게 조금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저도 생각이 되게 비슷한데, 그 10대들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한다고 하면 사실 거의
거의 입시로 다 기결이 될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10대를 뭐 안 하고 싶다는 얘기는 아니고 굳이 우리가 10대만 이걸 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지금 고민 이야기를 할 거면 당장 지금 단톡방에서 얘기 오가는 거 보면 되게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고민을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고 우리끼리 그냥 이야기해도 되고 이게 꼭 이 또 청취자나 여기 와서 같이 이야기하는 분들이 10대일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전 계속 들었거든요. 오히려 10대에서 벗어나면 더 다양한 얘기랑 다양한 고민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이. 당장 제 친구만 해도 그냥 문과로 승쳐서 대학 갔는데 그거 공부하다가 막 모르는 거, 막 저도 모르는 거 막 물어보고 같이 이야기하면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걔도. 그런 애들도 있긴 하니까. 이게 꼭 제 생각에는 10대로만 국한 지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제 생각. 그러면은 제 아이디어를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한 5분에서 10분 내외에 그 사연을 모집한다는 영상을 만들어서 그냥 채널에 올려가지고 사연을 받는 것과 동시에 그 지금 안영미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사이트 있잖아요. 그 뭐 영상이나 그 아래 댓글 단 사람 자기 이렇게 잘 살았다 아니면 자기 가봤는데 별거 없더라 그 사람한테 직접 대댓글로 저희 영상 링크를 주고 출연할 거냐고 물어보면 좀 그런가요? 그러니까 사연을 받는 동시에 그것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채널 영상의 댓글이니까 그 거기에 또 대댓글로 저희 채널을 또 얘기를 하면 또 약간 근데 제가 그런 사례도 보기는 했거든요, 사실상.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섭외 요청하는 것도 보긴 했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과 컨택할 수 있는 어떤 뭐 이메일 주소나 이런 게 있으면 거기다가 연락하면 되고, 그런 게 없는 경우에는 그냥 대댓글로 달아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나올 수 있는 층을 좀 넓히는 측면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냥 아무 얘기나 한 거예요. 들어보시고 막 뜯어고쳐도 돼요. 네, 일단은 제가 생각한 일단 필요 조건은 그거인 것 같아요. 일단 뭐 2회 이상 인생 얘기를 우리 얘기를 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그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사연이 어느 정도 쌓인 다음에 그 사연을 나온다는 사람이 없어도 그 사연을 다룬다던가 또는 나온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랑 얘기한다던가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면 그 방향에 대한 제안이라기보다는 지금 저희 대화에 대한 제안인데요. 그 다들 그 부분은 공감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 방향성에 따라 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은 게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5분 전부 다 충분히 공감하고 만족할 만한 합의점을 끌어낸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기존에 했던 게 문제가 였다기보다 그냥 단지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는 게 문제일 뿐이죠.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이렇게 웃기는 좀 그런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어, 한 주 정도 시간을 더 가지면 어떨까 싶고요.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것으로. 사실 빨리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빨리 진행이 되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 대화 자체도 사실 레코드본도 그냥 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 지금 어떤 대화들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지 이 팟캐스트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처음부터 쉬울 거라고 생각 기대하고 시작한 건 아니니까요. 사실 그러니까 좀 필연적인 과정인 것 같고 그래서 충분히 고민하고 어떤 그 결론을 충분히 다들 이제 그 공감하는 방향으로 도출한 다음에 뭐 그 다음에도 고칠 수 있겠지만 한번 일단 이 방향으로 가보자 이러면서 좀 시행착오들을 몇 번 좀 해보다 보면 뭐가 좀 되지 않을까요? 약간 그 정도로 생각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아니, 꼭 올라갈 줄 알았으면 더 어그로를 끌 걸 그랬네. 근데 오히려 이런 대화들은 제가 사실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런 대화들은 얼마나 볼지. 그래서 오히려 네, 그 좀 오히려 리플들이 좀 어떻게 달리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좀 공감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왜 이런 고민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예. 그러면 쉬운 거니까 그 얘기부터 할까요? 이거 올릴지 말지. 아이고. 네, 저는 뭐 난 상관없어요. 올려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수질 채널에는 수학이 좋아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팟캐스트는 어쨌든 수질 채널에 있는 사람들도 보기는 하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자 하니까 그게 진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조차도 많은 조회수가 안 나오면 밖에서는 더 많이 안 나오는 거니까 사실. 근데 그 수질 채널에서 조회수가 나오는 건 솔직히 어떻게 보면 조건희 박사님이 나오시느냐 안 나오시느냐에 따르기도 하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건희 박사님이 나오시면은 조금 더 아무래도 더 많이 보시고 하시는 게 있을 거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끼리 한 영상이 초반에는 조금 그러니까 어쨌든 처음이니까 조금 한 700회 뭐 이렇게 나가다가 두 번째 거는 조금 많이 줄기는 확 줄긴 줄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음,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컨셉을 바꿨을 약간 제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컨셉을 바꿨을 때 많이 진짜 많이 볼까? 이런 생각도 없지 않게 있기는 하거든요. 이게 사람의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게 얼만큼 이 어쨌든 이 비슷한 영상들을 본 사람들한테 어쨌든 뭐지 알고리즘 뭐 이런 거를 뜨는 거잖아요. 그냥 아무나 이렇게 검색해서 보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으로 처음에는 일단은 올라가야 그 사람들이 이런 것도 있네 그러고 한번 클릭을 해보는 거일 거잖아요. 뭐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들어가진 않을 테니까. 근데 약간은 저는 컨셉을 바꿨다고 큰 차이가 날까는 잘은 모르겠어요. 조회수를 신경을 안 쓰신다고는 했지만 어쨌든 고정 그 청취자가 어느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잖아요. 그것까지 가는데 짧은 시간에는 확실히 안 된다라는 거는 맞는 거고 어쨌든 좀 길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고정 청취자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계속 뭔가를 업로드하는 것도 있기는 해야 된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컨셉을 바꿔가지고 하든 어쨌든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쉬는 건 저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컨셉이 딱 정해져야지 거기서부터 갈 거니까 그거는 괜찮은데 어쨌든 뭔가 그러니까 요번에 뭔가를 하기로 했으면은 좀 꾸준히는 해야 된다라는 건 좀 공감이 된 상태로 좀 뭔가를 정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사실 그 부분 동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실 제가 좀 너무 빨리 지금 개입하려고 한 게 아닌가 생각도 사실 좀 마음이 좀 있어요. 일단 좀 더 흘러가게 두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조에서 떨어지는 그거가 이거 안 보겠다 사람들이 좀 솔직히 그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오히려 방치하는 형태보다는 지금 오히려 좀 방향을 빠르게 고치는 거가 낫지 않게나 하는 그런 높아짐이었고요. 단순하게. 네, 저도 그게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죽이 되는 바이오들도 일단 꾸준히 하는 게 언제나 사실 맞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제 얘기는 충분히 오늘 다 전달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상담하는 쪽으로 가면 근데 사실 제 생각에는 그 채널에 그 멤버십 상담 및 인터뷰 있잖아요. 저도 그거 되게 많이 보는데 거의 다 봤는데 약간 그 정도 조회수는 얼추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성격이 너무 비슷하니까 성격이 너무 비슷하니까 그 정도 조회수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약간 이게 좀 겹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연령을 조금 10대 쪽으로 하신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10대 쪽으로 조금 더 포커싱을 하면은 겹치는 건 조금 없을 건데, 아까 의뢰했던 것처럼 10대로 좁히면 어쨌든 입시 쪽으로 입시 얘기가 거의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주류를 이루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되는 거고, 이게 맞물리는 걱정인 것 같기는 해요.
저는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멤버십 상담들은 이제 성격들을 보시면 그 본인들이 그 유익이 될 거라는 거 뻔히 알고서 하는 질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수학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니까 어떤 질문들 하는 성격들이 좀 더 가까워요. 그래서 그 팟캐스트에서 꼭 그런 그 중복이 될 거라고 여겨지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팟캐스트에서 뭐 인공지능 박사과정이 와서 질문을 털어놓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저는 층은 이쪽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 멤버십 상담까지 하시는 분들 보면 오히려 그 좀 그 되게 스페시픽한 니즈가 있는 사람들의 성격이라고 보는 게 훨씬 더 타당한 것 같고 그리고 이쪽은 굉장히 보편성을 담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꼭 굳이 멤버십까지 와서 상담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진짜 입시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도 그러면 주변에 있는 과외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낫지. 굳이 유튜브 채널까지 와서 뭐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채널 성격도 그렇고. 그, 예. 네, 그래서 만약에 질문이 예를 들어서 지금 멤버십 영상 중에 그 질문 중에 하나로 뭐 그래 컴퓨터 그래픽 분야로 취업하고 싶은데 수학 공부 얼마나 해야 되냐 이런 거는 멤버십 그런 걸로 돌려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질문들이 온다면. 근데 그런 대부분은 99%는 그런 질문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딱 봤을 때 아 이거는 도무지 아니다 싶은 것만 저한테 약간 토스하시면 될 것 같고 그 경우는 이거는 그냥 멤버십 영상 어떤 이제 그런 질문 같은 거 참조하셔라. 근데 대부분은 그 경우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회수는 사실 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쪽 질문은 여전히 굉장히 스페시픽하거든요. 제가 저한테 들어오는 선의 질문들 그런 거는 제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팟캐스트는 구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만약에 상담소를 하게 되면은 이 질문 분명히 나올 것 같거든요. 아마 모두가 갖고 있는 질문일 것 같은데 이거 공부하면 나중에 써먹나요? 라는 질문은 100명 중에 99명은 갖고 있을 것 같아요. 한 명은 그냥 재밌으니까 해요.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고 99명은 이거 나중에 이거 배우면 우리 그 팟캐스트 제목도 있잖아요. 적분이 콩나물 사는데 무슨 도움이 되냐 라는 제목이 있을 정도로 이걸 왜 배워야 되냐라는 질문이 분명히 나올 것 같고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다들 그 각자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첨언을 하자면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학생들은 아니죠. 그냥 단톡방에서 그 애들이 질문하는 거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런 좀 외운 티가 너무 나는 질문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일단 시스템 자체가 너무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은 가르치는 사람도 문제고 배우는 사람의 태도도 문제고 그렇게 배워도 되도록 그냥 방치한 부모님들도 문제고 좀 문제라고 하니까 이 대상 좀 뜨끔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그러한 틀이 갖춰져 있는 걸 그냥 방치한 사회 및 그 구성원들도 전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담을 하는 경우는 좀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본인은 의지가 있는데 정말 학교에서 제대로 안 가르친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원인이 뭐가 됐든 간에 정말로 뭔가 학습 방법이 너무 잘못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뭔가 여러 가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최대한 다양한 상담을 받아서 그것들을 매주 다른 방식으로 풀어줄 수 있으면 그게 가장 해피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너무 수학에만 얘기가 국한될 것 같다. 수학의 얘기가 국한되면 결국 모든 얘기는 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좀 그 제한을 풀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은 들기는 합니다. 거기에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을 잡으면은 다른 사람들 다 거기에다가 맞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제너럴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일단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할지 한번 더 얘기해보고, 그 다음 주에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인 게, 사람 마음이 또 일주일 지나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말을 해도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도돌이표가 되는 게 사람 심리라 저는 거기에 한 표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내일 5시에 또 운전을 해야 해서 저의 개인적인 사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그거는 뭐 제 사정이니까 제안 드리는 겁니다. 다음 그러시면 주에 저도 다음 주에 한번 더 들어오겠습니다. 뭔가 발언을 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방향이 결정되는지 저도 좀 보고 싶고요. 그래서 청취자 의미에서 들어와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레코드를 중지하고